행복. 헤르만 헤세. 행복을 찾아 헤매는 한 그대는 행복해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대가 가진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이 행복일 수 있었던 것을. 이미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는 한 그대는 목표를 향해 쉼없이 달리기만 한다. 그대, 무엇이 평온인지 아직 모르는가? 모든 소망을 접을 때, 목표도 열망도 모를 때, 행복의 이름을 더는 부르지 않을 때, 비로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그대의 마음을 더는 괴롭히지 않고 그대의 영혼은 평온해지리라.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헤르만 헤세의 밤의 사색입니다. 헤세가 쓴 산문과 시, 일기를 모아놓은 책인데요. 헤세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 행복과 고통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라든지 삶에 대한 애착과 고민을 엿볼 수 있는데요. 고민이 많거나 마음이 복잡해서 잠 못 이루는 밤에 읽으면 더 좋은 책입니다. 헤세도 이런 고민을 했구나 하는 공감과 함께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데요. 헤르만 헤세의 밤의 사색에서 천천히 곱씹을수록 좋은 문장들, 제가 밑줄 그어둔 문장들을 읽어드립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내 인생을 돌아보면 특별히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착각인지 모르나 그다지 불행했던 것 같지도 않다. 사실 행복과 불행을 세세히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어차피 나는 인생에서 행복했던 날보다 불행했던 날에 더 큰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무수히 겪고 외적인 것 외에 내적이고 더 실질적이고 필연적인 운명을 정복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내 인생은 그다지 불쌍하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나를 덮친 외적인 운명이 모두에게 그렇듯 피할 수 없고 신에게 달린 일이라면 나의 내적인 운명은 나만의 고유한 작품이었다. 그것의 달콤함도 씁쓸함도 오로지 내 책임이다. 나는 모른다. 그동안의 사색과 철학적 사고가 내게 많은 걸 가르쳐 주진 않았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히 안다. 축복과 천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순간이 방해받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것이리라. 그리고 고통을 지나 이런 축복에 도달하고 아픔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고통과 아픔도 도망쳐야 할 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나는 삶을 행복으로 보지 않고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삶은 오로지 깨어있는 의식을 통해서만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상태이자 사실이다. 그러므로 나는 최대한 많은 행복을 얻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삶이 행복이든 고통이든 최대한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고자 한다. 행위와 고통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두 기둥이자 삶 전체이며 하나이다. 그러므로 고통을 잘 살아내는 것이 인생의 절반이다. 고통을 잘 살아내는 것이 인생 전체이다. 고통에서 힘이 생기고 통증에서 건강이 생긴다. 갑자기 쓰러져 허망하게 죽는 사람들은 언제나 건강한 사람들이다. 고통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고통이 사람을 끈질기게 하고 고통이 사람을 강철로 단련한다. 인간은 수많은 것을 두려워한다. 통증, 다른 사람의 평가, 자기 자신의 마음, 잠들기, 잠에서 깨기, 외로움, 추위, 광기,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가면이자 위장에 불과하다. 실제로 인간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한 가지뿐이다. 몸을 던지는 것,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기. 안전했던 모든 것을 뿌리치고 훌쩍 몸을 던지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내던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큰 믿음을 경험하고 운명을 철저히 믿어본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는 지상의 법칙을 버리고 우주에 자신을 던져 전체의 흐름에 몸을 맡길 것이다. 그것은 너무 쉬운 일이어서 어린아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인간 정신이 발명한 것 중 하나가 시간이다. 시간은 참으로 정교하면서도 묘한 발명품이다. 그것은 더욱 깊은 고통을 주고 세상을 더 힘들고 복잡하게 만든다. 인간은 오직 시간 때문에 자신이 갈망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다. 오직 시간 때문에, 이 고약한 발명품 때문에. 자유롭고 싶다면 무엇보다 바로 시간이라는 목발부터 던져버려야 한다. 새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하면 오늘과 현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하여 현실을 잃어버리게 된다. 오늘에게 시간과 관심을 넉넉히 허락하라.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몰두하던 문제들을 누군가 마술이라도 부린 것처럼 외부 세계에서 다시 접하게 되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마음속으로 집을 지을 계획을 세우거나 이혼 또는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런 문제나 그와 비슷한 문제로 고심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자주 만나게 된다. 나는 독서를 할 때도 똑같은 경험을 자주 한다. 어떤 인생 문제에 깊이 빠져 있으면 일부러 찾지 않았는데도 바로 그 문제를 다룬 책이 손에 들어오곤 한다. 그렇게 이런저런 책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영원한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을 헤쳐나간다. 그런 문제들은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그저 체험하고 헤쳐나갈 뿐이다. 그리고 삶은 결국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다시 시도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을 새로운 욕구와 열의로 추진해 볼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되돌려 놓는다. 정말 아무 희망도 없이 되풀이되는 듯한 오랜 비극에서도 사색하는 사람들에게 늘 위안이 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시간적인 모든 일은 극복할 수 있고 시간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절망이란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정당화하려는 진지한 노력의 결과이다. 절망이란 덕을 쌓고 정의롭고 이성적으로 살아가며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려는 온갖 진지한 노력의 결과이다. 절망의 이편에는 아이들이 있고 절망의 저편에는 깨달은 자들이 있다. 나는 절망이 은총으로 바뀌고 삶의 껍데기를 깰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자주 체험했다. 인생은 더덥고 잔인하고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화려하다. 인생은 인간과 인간의 정신을 비웃지 않는다. 그러나 인생은 인간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지렁이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인간이 자연의 변덕이자 잔혹한 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너무 중요한 존재로 착각한 데서 비롯되었다. 인간의 삶은 새나 개미의 삶보다 유난히 더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수월하고 아름답다는 걸 알아야 한다. 삶의 잔혹함과 죽음을 회피할 수 없음을 불평하지 말고 그런 절망을 몸으로 느끼며 받아들여야 한다. 자연의 추함과 무의미함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그런 거친 무의미함에 맞설 수 있으며 의미를 찾으려 애써 노력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그것 이외의 모든 것은 동물이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한다.
삶이 힘겨울 때 비로소 사람의 진짜 성격이 나타난다. 정신적 또는 이상적인 것들과 맺은 저마다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맛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외적인 삶에 익숙한 지지대가 없어지거나 무너졌을 때 비로소 그것의 참모습과 진가가 드러난다. 나의 소리칠 깔피 소리내어 있다였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내 인생을 돌아보면 특별히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착각인지 모르나 그다지 불행했던 것 같지도 않다. 사실 행복과 불행을 세세히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어차피 나는 인생에서 행복했던 날보다 불행했던 날에 더 큰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무수히 겪고 외적인 것 외에 내적이고 더 실질적이고 필연적인 운명을 정복하는 것이 인생이라면 내 인생은 그다지 불쌍하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나를 덮친 외적인 운명이 모두에게 그렇듯 피할 수 없고 신에게 달린 일이라면 나의 내적인 운명은 나만의 고유한 작품이었다. 그것의 달콤함도 씁쓸함도 오로지 내 책임이다. 나는 모른다. 그동안의 사색과 철학적 사고가 내게 많은 걸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히 안다. 축복과 천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순간이 방해받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것이리라. 그리고 고통을 지나 이런 축복에 도달하고 아픔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고통과 아픔도 도망쳐야 할 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나는 삶을 행복으로 보지 않고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삶은 오로지 깨어있는 의식을 통해서만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상태이자 사실이다. 그러므로 나는 최대한 많은 행복을 얻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삶이 행복이든 고통이든 최대한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고자 한다. 행위와 고통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두 기둥이자 삶 전체이며 하나이다. 그러므로 고통을 잘 살아내는 것이 인생의 절반이다. 고통을 잘 살아내는 것이 인생 전체이다. 고통에서 힘이 생기고 통증에서 건강이 생긴다. 갑자기 쓰러져 허망하게 죽는 사람들은 언제나 건강한 사람들이다. 고통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고통이 사람을 끈질기게 하고 고통이 사람을 강철로 단련한다. 인간은 수많은 것을 두려워한다. 통증, 다른 사람의 평가, 자기 자신의 마음, 잠들기, 잠에서 깨기, 외로움, 추위, 광기,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가면이자 위장에 불과하다. 실제로 인간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한 가지뿐이다. 몸을 던지는 것,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기. 안전했던 모든 것을 뿌리치고 훌쩍 몸을 던지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내던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큰 믿음을 경험하고 운명을 철저히 믿어본 사람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는 지상의 법칙을 버리고 우주에 자신을 던져 전체의 흐름에 몸을 맡길 것이다. 그것은 너무 쉬운 일이어서 어린아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인간 정신이 발명한 것 중 하나가 시간이다. 시간은 참으로 정교하면서도 묘한 발명품이다. 그것은 더욱 깊은 고통을 주고 세상을 더 힘들고 복잡하게 만든다. 인간은 오직 시간 때문에 자신이 갈망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다. 오직 시간 때문에, 이 고약한 발명품 때문에. 자유롭고 싶다면 무엇보다 바로 시간이라는 목발부터 던져버려야 한다.
새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하면 오늘과 현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하여 현실을 잃어버리게 된다. 오늘에게 시간과 관심을 넉넉히 허락하라.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몰두하던 문제들을 누군가 마술이라도 부린 것처럼 외부 세계에서 다시 접하게 되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것이다. 마음속으로 집을 지을 계획을 세우거나 이혼 또는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런 문제나 그와 비슷한 문제로 고심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자주 만나게 된다. 나는 독서를 할 때도 똑같은 경험을 자주 한다. 어떤 인생 문제에 깊이 빠져 있으면 일부러 찾지 않았는데도 바로 그 문제를 다룬 책이 손에 들어오곤 한다. 그렇게 이런저런 책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영원한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을 헤쳐나간다. 그런 문제들은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그저 체험하고 헤쳐나갈 뿐이다. 그리고 삶은 결국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다시 시도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을 새로운 욕구와 열의로 추진해 볼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되돌려 놓는다. 정말 아무 희망도 없이 되풀이되는 듯한 오랜 비극에서도 사색하는 사람들에게 늘 위안이 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 시간적인 모든 일은 극복할 수 있고 시간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절망이란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정당화하려는 진지한 노력의 결과이다. 절망이란 덕을 쌓고 정의롭고 이성적으로 살아가며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려는 온갖 진지한 노력의 결과이다. 절망의 이편에는 아이들이 있고 절망의 저편에는 깨달은 자들이 있다. 나는 절망이 은총으로 바뀌고 삶의 껍데기를 깰 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자주 체험했다. 인생은 더덥고 잔인하고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화려하다. 인생은 인간과 인간의 정신을 비웃지 않는다. 그러나 인생은 인간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지렁이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인간이 자연의 변덕이자 잔혹한 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너무 중요한 존재로 착각한 데서 비롯되었다. 인간의 삶은 새나 개미의 삶보다 유난히 더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수월하고 아름답다는 걸 알아야 한다. 삶의 잔혹함과 죽음을 회피할 수 없음을 불평하지 말고 그런 절망을 몸으로 느끼며 받아들여야 한다. 자연의 추함과 무의미함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그런 거친 무의미함에 맞설 수 있으며 의미를 찾으려 애써 노력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그것 위의 모든 것은 동물이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한다. 삶이 힘겨울 때 비로소 사람의 진짜 성격이 나타난다. 정신적 또는 이상적인 것들과 맺은 저마다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맛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외적인 삶에 익숙한 지지대가 없어지거나 무너졌을 때 비로소 그것의 참모습과 진가가 드러난다. 나의 소리책 깔피 소리내어 읽다였습니다.